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왜 갑자기 분위기를 닫고 난리야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답답하고 지루한 시장을 즐기는 나름대로의 방법, 노하우입니다. 사실 정말 이 시장에,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 시장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고, 완전 밀착적으로.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시장, 여러분들 지금 보통 주린이 분들 1년, 6개월, 2년 이런 분들 이제 보시면, 사실은 이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계속 몸을 담고 직시한다면 사실 이게 엄청난 괴로운 일이거든요. 어쨌든 돈을 벌면 벌고 이렇게 좀 하면 뭐합니까, 이게. 인생이 그냥 피곤한데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사실 좋을 때는 또 즐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안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는 날씨나 어떤 음악이나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시선을 좀 돌려서 마음을 좀 달래기도 하고, 어차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여기서 엄청 발버둥을 치고 더 뭔가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고 지금 어떤 큰 상황들을 갑자기 전환시킬 수도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이렇게 상황을 좀 즐기면서 좀 여유를 갖고 좀 음악도 듣고 그럽니다. 맛배기로 잠깐 한번 인트로에서 오늘 커뮤니티에 올렸던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가을 상승장 앞에서 음악을 좀 했고요. 오늘 축구도 보고 어쨌든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업로드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별 주제가 아니라도 업로드를 한번 하면서, 또 여러분들 또 밤에 또 제 방송을 듣고 또 주무셔야 하는 루틴이 있으니까 바쁩니다. 우리 여의도에 형님들이 여러가지 지금 자료들을 보내준다고. 요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들 좀 같이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몇 가지만 하나만 보죠. 오늘 짧게. 일단 우리 시장이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 지금 시작했고, 역시나 잭슨홀 미팅 이후에 고용지표에 대한 발표 이후에 나스닥, S&P,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에 대한 약간 어떤 리스크, 미국의 경기의 둔화에 대한,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이번에 굉장히 이제 고용 지표로 보면 약간 우려스러운 지표가 나오면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시간은 좀 더 벌었다. 그래서 테크 위주의 종목들, 지금도 나스닥 종합 주가시가 조금 강합니다. 강보합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S&P 500이나 다우를 중심으로는 조금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오늘 보면 코스피는 조금 약한 흐름이고, 대형주들이 좀 약하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 관련 지표들도 좀 오고, 철광석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철광석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건 좋습니다. 스프레드가 좋아지니까. 코스닥이 조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영 시황으로는 일단 내일이 옵션 만기, 우리 시장이 내일 모레네요. 아니죠,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 이후에 우리 시장의 어떤 변화, 흐름,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지금 일단 옵션의 내일 만기까지, 목요일 옵션 내일 만기, 내일 옵션 만기가 아니구나, 모레구나. 네, 내일 수요일 라이브 방송이고, 목요일 옵션 만기 후에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당분간 어떤 시장의 오히려 좋은 거는, 지금 이제 8월, 9월 이제
그 어떤 고용지표 이벤트가 좀 끝나고 엄청 큰 이벤트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쨌든 큰 어떤 뭐 지금 큰 모멘텀들은 좀 없는 상황에서 지수는 좀 누르고는 있지만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 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하여튼 개별 종목 장세 흐름들은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물론 시장 전체가 좀 올라주면 좋겠지만 뭐 개별 종목 장세 정도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상황들은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 지금 내일 모레 옵션 만기까지의 포지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띵띵띵 오는 게 뭐냐면 이런 자료들이 조금 오고 있는데, 이거 철근, 열연, 냉연 보면 우리 그 현대 BNG 스틸이랑 한금 ST는 이제 스테인리스입니다. 8월 초에 이제 974 정도 수치인데 지금 937 정도. 전체적으로 8월 초 비해서 9월 초 가격대 그렇게 오름세는 아닙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 8월 초에 1200 정도 수치, 지금 1300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원자재가. 그래서 최근에 알루미늄 관련주들 엄청 좀 강하죠. 구리는 8월 초 대비 1214에서 1178. 그러니까 이 지금 수치대로 그렇게 요새 알루미늄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것은 요새 시장을 좀 보면서 알루미늄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알박 종목들 가격들이 주가가 DI 동일, 동원 시스템즈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약간 이게 한편으로서는 모멘텀 수혜일 수 있는데, 그 3기 같은 회사들 예를 들면 알루미늄으로 그 자동차, 이제 전기차 쪽도 대응합니다만은 관련해서 기아 쪽 그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알루미늄 하여튼 이런 걸 금형을 기준으로 하여튼 알루미늄 소재를 기준으로 자동차에 대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탐방도 한 2번 가봤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 회사에게 그게 크게 모멘텀으로만 볼 수 있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 알루미늄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알박도 그렇고 원자재 값이 저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수혜인가? 아니, 알루미늄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알루미늄을 국내에 수입해오는 입장에서도 그게 좋은 건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남산 알미늄 이런 주식들도 어딥니까? 남선 알미늄 이런 주식들도 조금밖에 안 올랐구나. 이거는 사마 알루미늄 하여튼 알루미늄이나 붙으면 다 이렇게 상가는데, 하여튼 좀 따져봐야 돼요, 이런 것들도. 예? 이게 과연 진짜 그럼 대박 나는 건가? 돈을 남기냐? 이건 진짜 테마성이 짙는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탐방 갔다 와서 알아요. 이런 HRS. 그러니까 우리 그 주방기구 중에도 이제 실리콘 재질들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 만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 실리콘 이거하고는 완전 결이 다른 거예요. 이 실리콘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친환경 고무. 물론 이것도 이 실리콘도 모래에서 우리 실리콘 웨이퍼처럼 모래에서 추출한 걸 원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건 맞는데 완전 결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 물론 나름 이제 이 주식의 가장 큰 지금 그거는 2, 3년 전에 100억 정도 남짓 샀던 토지에 대한 부분이 소송 좀 골치 아프게 엮어서 소송이 있었는데 그 완전 승소했고, 그 토지도 한 4년 사이에 한 3배 올랐고, 그거 앞으로 한 3년 정도의 그거 증설 그쪽에 할 거고, 지금 캐파가 한 600, 700억을 넘지 못하는 캐파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차 쪽으로 이제 부품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도 약간 전기차 안에 쓰이는 약간의 친환경 고무. 여기 고무의 강점은 친환경이기도 하고, 열에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런 고무 재질이 필요한, 하여튼, 방열이 필요한 쪽으로도, 원자력 쪽 발전소 쪽에 방열 재료도 좀 들어가고, 하여튼 앞으로 좀 쓰임을 많아. 그게 괜찮긴 해요. 근데,
이게 요새 막 실리콘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런 지금 같이 엮여서 가고 그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약간 말의 장난 키워드를 시장한테 조금 이런 무지에 의한 과열들이 지금 분명히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기 그 전체 시장이 답답하니까 오히려 더 테마를 찾고 개별적인 이슈를 연결해서 막 어떤 개별주들을 좀 급등시키려고 하는 뭔가 좀 속 시원히 그런 데서 한 방 먹고 싶어하는 열망은 더 강해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지금 코스닥 신용잔고예요. 지금 코스닥 신용잔고는 작년 8월 초쯤 대비 거의 약간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코스피 신용잔고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는 8월에 이제 찍고 지금 이제 지수 그대로 좀 빠졌다가 지금 반등하는, 그러니까 코스피 신용잔고의 모습이 지금 약간 코스피 지수의 모습과 좀 비슷하고, 코스닥도 역시 이런 약간의 열망들이 좀 반영돼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오늘은 뭐 특히 뭐 지금 어떤 막 특징 뭐 개별 지금 좀 많이 좀 빠져있는 주식들은 내 라이브 방송에 좀 다루기로 하고, 몇 가지 썰이라고 합니까? 몇 가지 한 포인트들만 얘기해 볼게요. 그냥 이건 뭐 큰 힘을 빼고 그냥 몇 개 지금 보이는 것들 한번 얘기하는 건데, 캠트로닉스가 결국 포기를 했던, 인수가 철회됐던 삼성전기 위치입니까? 하여튼 삼성전기 와이파이 모듈 사업부, 이거가 이제 캠트로닉스하고는 결렬되고 하나솔루션이 받아간다, 이러는 뉴스가 이제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 뭐 괜찮고요. 하나 기업들 뭐 경영도 많이 위치죠. 근데 이제 이걸 캠트로닉스가 사실 안 받은 거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삼성전기의 어떤 대기업인데 인력들이 캠트로닉스의 어떤 인력적인,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인력들이 중소기업으로 오는 거에 대한 노조들의 어떤 잡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캠트로닉스의 결정에서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캠트로닉스 입장에서 가장 큰 이걸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향후 저 와이파이의 모듈이 지금 자동차에도 와이파이 모듈이 이제 지금 자동차의 와이파이가 하는 역할들이 지금은 크지 않습니다. 다 모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자동차에도 와이파이가 하는 역할들이 좀 커지겠죠. 통신 장비들이 하는 역할이 커지겠죠. 근데 저런 것들이 향후 이제 그 칩 모듈, 그러니까 반도체 모듈에 아예 와이파이의 기능을 하는 어떤 칩이 시스템적인 설계가 아예 다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방향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와이파이 모듈이 지금의 어떤 와이파이의 부품의 형태로 머물지 않고 시스템, 지금 앞으로의 반도체 쪽 설계는 와이파이도 다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형태로 가서 캠트로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래의 어떤 지금 또 약간 비전 있는 비즈니스, 적어도 한 1, 2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메리트를 못 느꼈던 것 같고요. 방향을 대충 눈치를 보니까 그럼이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뭐 일단 이 기업이 기존에 뭐 그렇게 뭐 테크나 굉장히 어떤 크게 뭐 미래 비즈니스의 포트폴리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이거라도 지금 당장 받으면 뭐 기존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금 통신 쪽 특히 삼성하고의 관계를 좀 하나가 전반적으로 좀 강화하는 데도 역할이 있고 뭐 볼륨도 좀 되고 하니까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좀 받았고, 특히 하나솔루션이 통신 무선 사업부, 그러니까 캠트로닉스는 원래 무선 사업부에 대한 역량들이 원래 있는 회사라서 이 위치를 인수한다고 해서 뭐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는 없는데,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우주나 이런 쪽에 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동안 뭔가 무선 통신 쪽으로 역량을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와이파이 모듈 사업을 인수하면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한 볼륨의 업도 있겠지만 기술에 대한 어떤 이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메리트를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뭐 별거 아닌 비하인드 스토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H바텍 전기차 속도 분할 이러는데, 하여튼 요즘 그 IB 쪽으로 이런 그 자금들이 엄청 많아서, 하여튼 증권가의 IB 팀들이 이제 그 기업들한테 뒤로 엄청 부추깁니다. 뭐 소위 말해서 시비나 사채를 좀 발행을 하라고 엄청 종용해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뭐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0%는 무조건 기본이고요. 뭐 교환 가격도 33,500원이죠. 지금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은 요새. 시장이 충격 없게 33,500원에 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교환사채 자금 조달, 결국은 미래에 이런 지금 요번에 KH바텍이 335억 정도 규모의 3호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나 기간은 오늘 16일부터 근데 바로 교환할 수 있는 거구나. 2026년 8월까지인데 주당 33,500원에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해요. 와,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거치 기간이 없는 대신 교환 가격 상당히 높아요. 33,500원이면 크지는 않습니다. KH바텍의 시총이 7천억이니까 얼마입니까? 330억 정도 규모니까 시가 그 전체 비중의 한 5% 정도 영향이긴 한데, 유통 주식수 기준으로 한 10% 정도 영향. 아무튼 33,500원이라는 주당 교환 가격이라는 것이 약간은 좀 심리적으로나 이게 영향을 좀 미치긴 하겠죠. 위에 약간 뚜껑이 하나 생기긴 했는데, 아무튼 요즘 교환사채 이렇게 발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기업이 당장 지금 돈 안 필요해도 요즘은 이렇게 너무 좋은 조건에서 사채든 자금을 조달할 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받아놓을까?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 요즘 막 청약, 이런 막 교환사채 발행, 이런 것들에 자금이 워낙 많이 좀 진행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워낙 지금 좀 증시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의 말로 앞으로 조금 더 그럴 것 같아요. 이 일정 매매가 진짜 좀 먹히는 장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뭐냐면 이벤트 매매인데, 뭔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의 역할들이 굉장히 준 상황에서 개인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이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장이고, 전체적으로 대형주나 이런 것들은 좀 누르고 있고,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왜 이제 이슈팅을 얘기하냐 하면, 폴더블 관련주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8월 중순 폴더블이 출시할 거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일정상 알고 있었고, 폴더블 출시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이런 지금 폴더블 관련주들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서진스테인이 맞았다. 자, 아까 그 KH바텍, 힌지 이런 주식들 우리 사실 미리 한 7월쯤에 미리 한번 자주 좀 언급을 드렸었고, 근데 역시나 그냥 너무 당연한 공식들이라 가지고 설마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KH바텍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머물러 있었을 때예요. 분명히 이렇게 걔도 8월에 폴더블 출시하면 조금 모멘텀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뻔한 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근데 제가 웃긴 게, 그러면 대주님은 이런 걸 경험이 많으니까 이럴 때 왕창 사서 이럴까. 근데 경험 많은데 진짜 좀 놀라운 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건 코로나 전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뻔히 이런데 이렇게 쉽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폴더블 이슈에 조금 움직일까 정도지, 이게 무조건 이게 맞아떨어지는 공식이라고 생각 사실은 안 했다니까요. 이런 것들도. 세경 하이테크나. 근데 지난번에 이게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한 동학개미장의 특징인 게, 4월 5일에 공모대 때도 그랬어요. 공매도 때도 어차피 공매도 이미 시행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영향도 받았고, 하여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런 주식들 JC케미칼 이런 주식들도 우리 환경의 날, 탄소 배출 거래의 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 딱 맞춰가지고 그 전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러면 살펴봐야 될 건 3분기 실적 진짜 좋은 주식들 있잖아요. 다시 3분기 실적이 진짜 좋은 주식들 중심으로 플레이를 좀 해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좀 근데 11월 달에 뭐 환경과 관련된 이슈 있는 일정들 좀 체크하고, 그래서 좀 방향을 물론 뭐 메인 주식들 안 메인 주식들 시장의 특징들을 다 다루긴 할 거지만 조금 더 스케줄이나 일정을 좀 중심으로 지금 9월, 10월, 11월 하반기 증시의 초점들 그걸 기준으로 좀 한번 괜찮은 주식들을 한번 필터링 좀 해보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좀 뻔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시장이 그대로 그냥 반영되는 그런 또 모습들이 약간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뉴스인데 그냥 봤어요. 일본서 한국 화장품 점유율 증가, VTGMP는 전에 뭐 또 개형도 얘기를 하고 해서 뭐 한번 아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이제 이 VTGMP라는 주식이 신뢰를 많이 잃었죠. 뭐 수소한다 하고, 사실 원래 굉장히 좀 괜찮은 회사의 꼴인데 오늘도 뭐 갔다 왔습니까? HPO 이런 회사들 갔다 왔는데, 뭐 이거 건기식 회사, 뭐 이건 나중에 콘트에서 보고, 뭐 저는 그냥 뭐 그래 뭐 오히려 그냥 HPO 가보니까 덴마크 유산균이라고 얘네 겁니다. 시장 2위. 미넨지의 드시모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그럼 얼마큼 정도 줘야 될까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미넨지는 다시 싸다. 이거 21,000원 이하 오면 이거는 춥춥 하셔도 무조건 돼요. 무조건 되고,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돼요. 이거 21,000원 밑으로만 주면 다시 무조건 춥춥 하세요. 신규도 진입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뭐 미넨지 얘기 좀 잠깐 드렸고, VTGMP가 이게 이제는 너무 이제 그 양치기 3번, 4번, 5번 소년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계속 리프레시해서 상황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고정관념이랑은 주식에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뭐 경험이랑은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 이제 선인데, 보면 올해 진짜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올해 1분기 이제 444억에 61억 했고요. 2분기가 이제 513억에 67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막 VTGMP에 대해서 제발 좀 가라, 이 정도 모습만 보여줘라 했던 때들, 그리고 이 VTGMP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때들, 그러니까 그 많이 기다려줬던 때 이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엄청 실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완전 쟤네는 뭐 절대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모두가 이제 다 떠나고 실망하는데 이제 숫자로 보여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가에 어떤 변화들 일으키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VTGMP가 그냥 화장품만 잘하면 되지, 막 그러면서 이제 큐브엔터라는 회사를 어쨌든 인수해서 지금 최대 주주잖아요. 큐브엔터 자회사,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이 향후 어쨌든 엔터테인먼트도 컨텐츠를 지니고 있는 어떤 회사니까, 이게 어쨌든 향후 비즈니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높이 받을 수 있거든요. 큐브엔터 자회사의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요, 오늘 모양이. 이제 내가 예전에 10번 속았어도 이제는 뭔가 시장의 큰 막 아나운서보다는 뭔가 이제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VTGMP를 다시 한번 봐야 되나 이거를. 사실 예전에 하도 이제 구라피 GNT 구라티 GMP 이래가지고 다시는 보지 말자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버린 주식인데 숫자가 저렇게 올라오고 있는 화장품 쪽에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이게 또 차트상으로도 이게 8,500원 선이면 이게 대세적인 8,500원에서 한 뭐 8,000에서 8,500원은 완전히 하향 여기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포션이 박스권에도 만원까지 여지, 주당 1,500원의 여지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거 말고. 근데 실적은 지금 보니까 제가 한 3, 4년 동안 봐온 이래로 분기 실적은 제일 지금 안정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뭐 메인의 느낌은 아닌데, 이런 게 이제 약간 사이드 디시죠. 사이드 디시. 그리고 이 수학 잠깐 오늘 코멘트 하나 더 드리면, 메인으로 가져갈 만한 회사입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의 기대감, 어제 말씀드린 기준으로 이제 뭐 하나 예를 조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참 이렇게 짧게 하는 게 힘들다. 어제 말씀드린 제 기준을 하나 보여가지고
요까지만 하고 이제 돈을 잘 벌거나 앞으로도 확실히 벌 것 같은 회사.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수학 같은 경우가 돈을 잘 벌고 있죠. 올해도 영업이 한 700억 정도. 지금 시총은 한 3,800억 정도니까 잘 벌고 있어요. 그리고 이수학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뭐 사업계에서도 한번 띄워서 보여줄 수 있는데, 이수학이 하는 그런 어떤 세정제 원료라든지 뭐 타이어 원료라든지 하는 이거는 전 세계 6, 7개 국내 유일하고 전 세계 6, 7개 정도 나라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특히 타이어 쪽으로 들어가는 친환경, 하여튼 완전 화학 소재인데, 그거가 마진이 좋은데, 그거 한 매출에 4,500억. 그거는 또 뭐 전 세계 3개밖에 생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시장은 이수학을 뭐 유가가 오르면 얘는 화학업종은 갑자기 안 좋고, 뭐 벤진 가격이 오르면 안 좋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가격 정가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약간 뭐 거의 갑적인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는 뭘 하든 바로바로 스프레드 한 10일 만에 다 반영시켜가지고 1년의 스펙트럼으로 하면 오르든 빠지든 상관없어요. 등유 가격이나 벤젠 가격에. 아무튼 그런 우위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주주정책, 배당, 뭐 기관 커버 이건데, 주주정책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주를 대하는 거. 뭐 배당은 있습니까? 배당은 잠깐만, 배당까지 내가 못 봤네. 수학 볼까요? 배당이 있기는 있겠나? 주당 300원. 배당, 꽤 높네요. 꽤 높네요, 300원이면. 300원이면 2.%가 넘네요. 괜찮네요. 그 다음에, 기관 커버 안 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약간 직무유기. 기관들이, 애널리스트 쪽도 요새 많이 죽었어요. 기관이 커버를 지금 안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지금 이 두 번째 기관이 커버는 안 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시장이 잘 몰라요. 요즘 애널리스트 올해는 온 적이 없대요. 근데 운용사들만 좀 전화 오고, 여기 포트에 이것도 화학 섹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운용사들만 조금 전화 와서 확인 체크하고, 그렇게 스마트하는 질문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저보고 이제 스마트한 질문. 근데 시장의 기대감이 좀 작은 거예요. 괜찮다. 위기관리 능력 괜찮아요. 충분히 위기를, 그리고 코로나가 수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회사는 건설 쪽이 제일 큰 리스크예요. 건설 때 내면 대박 난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건설 얘기도 다음에 좀 하겠지만, 아무튼 코로나가 터지든 안 터지든 완전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어요. 성장 모멘텀은 성장 모멘텀이 약간 전고체 배터리 쪽 정도가, 황산 전고체 배터리가 내년에 파일럿 설비한다니까 그게 성장 모멘텀이고, 자회사 이수 앱지스의 백신 그쪽 지분도 약간의 약간 모멘텀, 성장 모멘텀, 그러면 입수의 수익상이 났나? 하여튼인데 위갈 능력 확실히 있어. 하여튼 이수학 같은 경우는 하여튼 멀티플을 올해 700억 영업이익에 8배면 5,600억. 조금 어떤 영업이익 기준이니까 조금 거기에 조금 감해서 하여튼 시총 5천억까지는 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총 3,770억이니까 시총 5천억 정도, 상승 여력이 한 30% 정도 미니멈입니다. 좀 보수적으로 좀 볼게요. 30% 정도면 어느 정도 가야 됩니까? 3일은 33, 3, 9, 4천원. 그러니까 전고점 정도 부근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해 말에서 내년 한 초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고 갈 만한, 그 정도를 나는 그 정도 양을 먹으면 나는 메인으로 충분하다 하는 정도면, 이런 지금 실적 굉장히 탄탄하고 시장에 약간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주식도 꽤 괜찮은 듯 합니다. 근데 그 이후까지 끌고 가는 흐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로 치면 초메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물론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초메인 DC로 한번 업글 시킬 수는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쪽 한번 일정만 체크한다면, 그게 지금 동력을 붙으면 뭐 2만원, 3만원 충분히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올해 4분기까지는 실적 완전 환율 때문에 좋아지고 4분기 유지 보수 안 한다는 게 이거 엄청 큰 포션일 거예요. 계절적 비수기가 없는 거죠, 올해는. 하여튼 하반기까지는 한번.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 코멘트들을 향후 뉴스라든지 뭐 애널리스트들의 커버 보고서로 아마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또 대주주가 먼저 얘기했지 이러면서 한번 근데 뭐 지금 시장이 이런 시크리클 쪽에 방점을 두고 막
이거 사야지 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엄청 막 빠르고 이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빠르고 느린 건 잘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이 약간 메인이고. 아무튼 오늘도 하여튼 좀 뭔가 좀 이 내용이 뭔가 좀 이게 별 내용 없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가을밤 윤호가 또 밖에 좀 떠들고 있는데 잠깐 한번 불러보. 윤호야! 윤호 잠깐 한번 또 50분. 윤호야! 빨리 와봐. 이 큰일 났어. 빨리 와봐. 이기. 여기야. 윤호야. 아이고. 윤호야. 이리 와. 인사 좀 해. 윤호야. 여기 인사해. 윤호야 해야지. 윤호 엄청 많이 컸지? 윤호야. 이거, 야, 윤호야. 잠깐 봐봐. 이거 봐봐. 윤호 인사도. 윤호야, 자. 윤호야, 자. 인사해야지. 뱉고. 아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해야지. 안지지지야. 윤호야.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지야. 아이고. 윤호야. 개인기 있는데, 개인기 있잖아, 언니. 사랑해요. 안녕. 윤호 여기 다쳤잖아. 이게 왜 다쳤어? 안녕해, 윤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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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 했어? 응가. 지금 응가 했나 보자. 응가 안 했네. 허아는? 나오자. 허아 잔다고? 니 잠이 안 와? 아니. 잠이. 자. 윤호는 잠이 오냐고. 나온다. 자, 윤호 이거 봐봐. 이거 아빠 거. 아빠 봐봐. 이거 엄청 봐봐. 요거 눌러봐. 요거. 윤호 요거 눌러봐. 이거 부위 안 오나? 가만 있어봐. 야, 잠깐 있어봐, 윤호야. 이거 아빠 봐봐. 이거 저 눌러봐. 이거 눌러봐. 우와, 이거 봐봐. 다시 눌러봐. 이거 눌러봐. 이거. 다시 눌러봐. 어때?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냐고, 이거. 몰라? 가. 가자, 아빠 가자. 네, 이상 대주였습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